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오히려 기대가 크지 않았던 탓인지 더할 나위 없이 무난하게 지나간 FOMC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동시 옵션 만기일이라서 오늘 장 후반에는 좀 상승 동력이 부족했던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오늘만 같아라 싶었던 장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와 함께 또 야무진 포트폴리오 꾸려보시면서 오늘 같은 장, 이 기세 한번 계속해서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는 찐 고수들이 바로 여기 팍스탁에서 정말 치열하게 배틀 중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멘토들이 매수가, 목표가, 또 손절가까지 전략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또 배틀 수익률 집계부터 순위까지 정해지기 때문에 멘토분들이 정말 이 포트폴리오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시 종목들의 수익률도 정말 탄력적인데 오픈 채팅방에서 또 함께 하시면 이 포트폴리오가 배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수익률로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장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 생성되니까요. 링크 통해서 꼭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탁 검색하고 채널 들어오시면 또 지금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배틀 종목의 수익률을 정말 투명하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상황실 연결해서 참가 라인업과 함께 추가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황실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어떤 분들이 참가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5분이 저희 쌈장에 참가하고 계시는 멘토님들이십니다. 룰 소개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매일 월요일 정오까지 시초가 또는 지정가로 목표가와 함께 최대 3가지 종목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가를 터치하거나 손절가 이탈로 대응이 완료된 종목은요,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종목은 오직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들이 방송에 출연해 주시는 날에는요, 전략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란톡 입장은 물론이고 방송 시청하는 것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저희는 제시한 목표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표가 제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일 순위는 매일매일 방송에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종 순위는 주간 마지막 거래일 종가 기준으로 산출을 해서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단순히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모두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무료 노란톡방에서만 알려드린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누구와 함께 할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양진혁 멘토님은 시장 상황에 맞게 주도주를 미리 선점을 해서 길게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발빠른 대처가 다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분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바로 공개를 합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을 해서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발생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자, 그리고 밑에 그룹 채팅 참여하기라고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정말 쉽죠? 지금까지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팍스탁의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도 먼저 인사를 좀 나눠주실까요? 네, 명승부사입니다. 시장이 이제 뭐 산타랠리를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어려웠던 시장 미국은 100년 만에 신고가인데 한국 증시가 잘 못 가고 있는데요. 뭐 이제 디커플링이 좀 해소될 시기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뭐 좀 주식이 사면 수익이 나야겠죠. 미국은 이제 사기만 하면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좀 따라가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선물 같은 이야기와 함께 인사를 나눠주셨는데 그러면 시장 이야기를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FOMC 이야기로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멘토님, 시장에 산타가 선물을 들고 올 것 같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판단하셨을까요? 일단 뭐 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제가 시황에서도 미국 증시는 많이 오를 것이다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이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좀 실망스러운 그림이었어요. 미국으로 치면은 지금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가죠. 37,000 정도인데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도 뭐 정상적이라면 만약 코스피 지수가 지금 한 3,600 정도다.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가 다 핫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좋은 거는 빨리빨리 못 따라가는 걸까요? 안 좋은 것만 빨리 습득하고. 사실은 이제 홍콩, 중국도 많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 세계 자금이 미국에 몰리고 있다. 미국 주식은 좀 이제 강남의 아파트라고 좀 생각한다면은 한국 주식은 좀 나중에 오르는 것인데요. 이제 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다시 하락으로 좀 돌아가고 있으니까 한국의 지수는 오를 것입니다. 그러면 좀 대형주들이 좀 느리더라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뭐 올해 내년까지는 그래도 한 20% 이상, 30% 이상 아주 좀 적더라도 수익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또 강남의 아파트로 비유를 해주시면서 먼저 오르는 시장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그래서 또 같이 따라가면서 오를 수 있을 거라는 전망까지 내비춰 주셨는데 근데 저는 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실물 경기와도 연결을 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 기사를 봤던 게 그 가계대출 규모가 또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대출 규모는 뭐 증가를 막을 수가 없겠죠.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미국과 한국이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데요. 미국 주식도 저는 이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있고 주식하시는 분들 저와 함께 좀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미국 주식의 자산이 한 60% 이상 가 있습니다. 저도 뭐 엔비디아,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대형주들을 좀 오래 장기 보유하고 있는데요. 코스트코 홀세일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 인기가 많죠. 자고 일어나면 2%씩 올라요, 알아서. 그럼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면은 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많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럼 미국 시장에 쏠려 있는 수급이 우리 시장에도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게 이제 강하게 돌아오진 않지만 오늘은 이제 개인들이 좀 팔았죠. 이제 미국이 많이 오르고 나서 미국 환율에 대한 미국하고 이제 환율이 미국의 오늘 달러 가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럼 한국의 달러와 이제 역전이 되고 금리 같은 경우 이제 연준에서 파월이 피봇을 좀 얘기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좀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뭐 가계 대출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제 한숨 돌리는 계기가 됐다. 어쨌건 우리도 이제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를 우리는 또 낮출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이 많아서. 그렇게 좀 보면서 그래도 이제 오늘 뭐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1조 이상 좀 매도를 했는데 지수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봐져요. 근데 종목이 좀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종목보다는 지수 위주
뭐 삼성전자가 가장 뭐 대표적이지 않을까요? 뭐 지수 위주라면 지수 연동 종목, 그럼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좀 전략을 세워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은 코스닥을 많이 샀었고 좀 수익이 좀 난 삼성전자를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뭐 한국에 뭐 유망한 코스닥 기업들이 있겠지만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들은 이제 환차익을 노린 시가총액 대형주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개인들은 지수가 오르는데 오늘 매도가 나왔죠. 1조 이상. 그러면 오히려 코스닥의 이 상승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개별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미국 주식 특히 뭐 해외 선물 같은 경우 저희 오픈 채팅방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레버리지가 상당히 큽니다만 그냥 사두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사두고 가만히 좀 있는 상황인데 뭐 하루에 지수가 1% 오르면은 뭐 10% 이상 상승이 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제가 감히 예측컨대 나스닥이 15,000 이상까지도 정말요? 15,000을 이제 돌파를 더 빠르게 앞두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차트 흐름이 또 우리 시장 흐름 따라가는 게 되게 영향이 크잖아요. 네. 빅테크 기업들 영향이 또 크니까. 그럼 빅테크의 흐름 우리 시장 계속해서 받아간다라고 예측을 하시니까 아까 저 PPT에도 헤드라인이 있었는데 반도체 역시 반도체 좀 따라갈 필요가 있을 건가요? 네, 반도체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좀 좋아지고 있고, 그쪽은 이제 제 예상으로라면은 나스닥의 상승 목표가 18,000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 월봉 차트인데요, 과거. 네. 좀 과열되었던 시기, 이 정상적인 진입 가격보다 좀 월봉입니다. 과거 과열되었던 시기가 이 상단 목표보다 좀 과열되었던 시기에서 금리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2020년에 많이 하락했죠. 근데 이제 상승 목표가 다시 올라간다면은 이 18,000까지 나스닥이 18,000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차트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오른다고 해도 뭐 강남 아파트도 오르겠지만 옆에 다른 지방 아파트도 오르잖아요. 그러면 한국 증시도 코스피 지수는 GDP 상승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그래도 세계 7위 10위권의 나라입니다. 좀 그래서 대표 기업들은 빠르게 시가총액 상위들은 좀 미국을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 시장, 코스피 시장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 시장 예견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상위에 있는 종목들 좀 지금부터 지켜볼 필요 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큰 틀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런 큰 틀 계속 잡아주시는 분 바로 양진혁 멘토님입니다. 시장의 주도주를 선제적 관점으로 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어떤 종목 또 어떤 시장의 관점을 두고 봐야 될까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양진혁 멘토님과 꼭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 링크 바로 생성되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시장 관점도 배워보시고 그에 맞는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을 좀 살펴봤고요. 저희가 지난주와 이번 주 포트폴리오를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상황실 먼저 연결을 해서 이번 주 제시 종목과 종가 기준 현재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상황실 캐스터 장은희입니다. 이번 주 제시 종목 알아보기 전에 저희 프로그램 특장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단순히 종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디테일한 전략을 모두 다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료 노란 톡방에서만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 종목 살펴볼 차례가
됐죠? 어떤 분들이 어떤 종목을 담으셨을까요? 지난주 1등을 기록하셨던 이동훈 멘토님 제시 종목입니다. 이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5%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줬고요.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킹왕짱 종목으로 편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오늘 다시 한번 편입을 해주셨는데 단 하루 만에 거의 4% 가까운 수익률을 안겨다 줬네요. 자,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욱 멘토님이신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16%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면서 1위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다른 분들이 이 수익률을 따라갔을까요? 잠시 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대통팀인데요. 이번 주 들어서 매일매일 딱 한 종목씩 편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6% 넘는 수익을 단 하루 만에 실현을 해줬습니다. 정말 신중한 선택, 그렇지만 확실한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신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원택은 어제보다 낙폭을 조금 줄인 모습이네요. 마지막 분 살펴볼 차례가 됐죠? 이주호 멘토님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오늘 급등세를 보이면서 10% 넘는 수익률을 안겨다 줬고요. 그리고 금리나 가능성으로 CS 윈드 담아주셨는데 오늘 2%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면서 지금 현재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또 수주 소식이 있었던 대명 에너지 오늘 편입을 해주셨는데 조금 약손실 보이면서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네요. 이렇게 저희 5분 제시 종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1등을 차지하셨을까요? 너무 궁금하시죠? 자, 지금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컸습니다. 그만큼 큰 이벤트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이나 우리 쌈장 순위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어제 2위였던 운수대통팀이 빠르게 훌쩍 치고 올라서 17% 넘는 수익을 안겨다 주면서 1등 자리에 이름을 올리셨고요. 놀라운 점은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다 두 자릿수대 수익률, 그리고 각 순위별로 1% 안팎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겠죠. 단 1% 정도의 차이로 아쉽게 2위를 기록하신 김진욱 멘토님이 있고요. 그리고 3위, 4위는 0.5%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리게 됐는데요. 3위는 이주호 멘토님, 그리고 4위는 이동훈 멘토님이 차지를 하셨고요. 그리고 5위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 랭크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장에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미리 선점해서 길게 끌고 가시는 전략을 짜고 계시는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의 투자 전략 들어볼 시간이 됐죠? 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실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짱, 이제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의 포트폴리오 하나씩 뜯어볼 순서가 왔습니다. 아, 멘토님, 오늘 시장 좋았잖아요. 네. 근데 멘토님 표정은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기분 그렇지 탓인가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그냥 않습니다. 날씨 탓인가요? 예. 지난주에 수익을 좀 많이 내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당기 뭐 좀 악재가 나와서 뭐 지난주 맞아요. 이게 지난주에는 지난주는 이렇게 좀 기세가 단단했거든요. 지난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한 9% 이상, 8% 이상 수익이 났었고 지난주는 맞아요. 좀 했는데 이번 주에 그게 내려와서 사실은 뭐 손실로 나오곤 있지만 저는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좀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는 아직 뭐 12만 원대 정도에서 네. 매수해서 보유 중입니다. 이번 주에 좀 악재가 나와가지고 좀 내렸지만 뭐 그게 내렸기 때문에 좀 그렇게 나지만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실적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면은요 뭐 그다지 뭐 나쁜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지난주에도 제시 종목으로 주셨고 이번 주 제시 종목으로도 주셨던 종목인데 사실 지난주는 말씀드렸지만 기세 좋게 좀 단단한 수익을 가져갔지만 이번 주는 좀 다른 행보로 파란불을 켰던 종목입니다. 근데 뭐 계속 말씀을 해주셨듯이 뭐 PER도 좋고 실적 좋다 계속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목표가도 15만 5천 원까지도 바라봐 주셨었거든요. 네. 이 목표가 측면에서는 혹시 변함 없을까요? 네, 일단 뭐 그렇게 길게 보면은 또 이제 지지난주에 수익을 많이 났었고 지지난주에는 한 15%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네. 최근에 요번 주에 시가 대비 종가 기준으로 한 4.7%밖에 안 빠졌습니다. 4.7% 안 빠졌는데 제가 월요일 날 좀 편입이 됐기 때문에 월요일 날 좀 높은 가격대가 좀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지난주 편입 가격보다는 좀 낮은 가격, 높은 가격이죠. 네. 근데 지지난주 가격으로 치면 아직도 뭐 수익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은 이제 약간의 악재가 있었는데요. 폴란드의 정권이 좀 바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뭐 정권이 바뀐다고 무기 수출을 뭐 그것이 확 바뀌어질 거라는 것은 좀 아직은 좀 우려감이고요. 그것은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로템도 차트만 좀 같이 살짝 볼까요? 현대로템도 같은 방산주인데 얘는 지난주 포트폴리오 안에서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빨간불로 담아주셨는데 현대로템은 또 파란불이었거든요. 요거는 지금 차트를 봤을 때 흐름 어떨지 좀 같이 봐주실까요? 네, 현대로템은 뭐 지난주에 좀 짧게 매매했다가 한 3% 손실이 났던 주식인데 뭐 수익이 났던 것도 있고 손실이 난 것도 있겠죠. 근데 최근에 약간 방산주들이 좀 분위기가 그 악재들 좀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예. 그거만 지나가면 그래도 좀 다시 기회를 노려볼 만한 방산주들이니까 또 어떻게 전략을 세워갈까 좀 우려되신다면 함께 또 멘토님과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산 로보틱스, 요 종목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나온 이슈도 있고 이 종목 관련해서 아마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너무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공략을 해주셨고 이번 주에도 공략을 해주셨어요. 지난주에는 손절가를 이탈했는데 이번 주는 또 2.27% 이렇게 일차 목표가 터치를 하고 보유 중에 있습니다. 어떤 전략도 계속 갖고 계실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아니 멘토님 사실 종목 하나를 이렇게 딱 픽을 하시면은 이 종목이 지쳐서 시세가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막 이렇게 거의 두들겨 패는 수준으로 갖고 가시잖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아마 그렇게 픽을 당한 종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제 이제 노란톡 방이었죠. 노란톡 방에서 한 7만 원대부터 이 주식이 한번 이제 시세가 붙었다. 사실은 이제 뭐 실적이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미래에 중요한 것들이 결국 이제 과거에 제가 한 2, 3년 전에 4, 5년 전에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라면서 전기차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전기차 종목들이 2차 전지나 그렇게 쉽게 오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1년 뒤, 2년 뒤에 전기차 기업들이 뭐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폭등을 했죠. 두산 로보틱스도 지난주에 그냥 와 똑같이 저는 7만 원대, 8만 원대에서 계속 보유 중이라는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는데 뭐 그때 목요일 날이었죠. 이날은 많이 빠졌었죠. 이날. 그러면서 이제 손절가를 좀 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100원 차이로 뭐 손절가 터치가 된 건데 요번 주는 또 수익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이 이제 올라가면은 네. 결국은 이제 지금 단단하게 좀 서 있습니다. 뭐 상승 이후에 이렇게 서 있는데 2차 상승이 조만간 나오게 되어 있다. 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규 상장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 이 공모가를 이긴 주식, 공모가를 이긴 주식은 잘 봐야 됩니다. 오. 그 공모가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의 상장주들이 공모가를 넘기는 상승을 주지 않고 공모가보다 하회하고 처져서 하락하는 주식들은 시세를 내기가 어려운데요. 이 주식은 상승을 하고 좀 쉬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뭐 이번 주에는 조금 수익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 지난 주에는 좀 내려왔기 때문에 손실로 나왔던 건데 뭐 종가를 보면 지금 뭐 거의 8만 6천 원과 9만 원대, 뭐 9만 5천 원 밴드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연기금도 좀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이제 로봇 산업 중에 그래도 이제 두산에서 요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주로 수급이 아직은 좋기 때문에 저는 보유 입장이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저는 그래서 10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0만 원 선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이슈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첨단 로봇 산업 비전과 전략을 또 발표를 했어요. 오후 2시에 회의를 네. 하고 요 정도면 로봇주들의 랠리가 이제 좀 펼쳐질 만한 이슈가 아닐까 싶거든요. 내일장부터도 내일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아닐까요? 저는 다음 주 정도쯤에 다음 주. 예, 상승이 좀 나올 거라고 보는데 주봉 차트입니다. 추세를 보면 상승하고 있는데요. 좀 과하게 지지난주에 좀 올랐었고 추세 하단부까지 이 추세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추세 상단부까지 좀 올라갈 수 있는 뭐 이 신규 상장주라 차트를 좀 보기가 뭐 차트로 100%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제 경험으로 보면은요. 최근 연기금들의 매수와 또 이제 이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장비나 아니면 보통 이제 가치주와 성장주 중에 성장주들이 많이 가거든요. 뭐 테슬라가 아무리 뭐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PER 규모 실적보다 많은 성장성을 쳐서 그렇게 많이 간 거잖아요. PER 규모로 보면은 좀 실제적으로 실적 부분에서는 포드나 다른 자동차 기업보다 많이 나지가 않은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많이 갔습니다. 그거는 아직 앞으로 그 성장주로서 상승을 한 건데 네. 이 로봇 관련 쪽에서는 미래 성장성이 앞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승이 이제 좀 쉬고 있지만 뭐 다음 주부터는 좀 올라가야 된다. 이 박스권을 넘기는 상승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럼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등장하기 전에 사실 로봇주 안에서 대장주가 있었잖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이 일곱 빛깔 매력을 갖고 있던 종목인데 두산 로보틱스가 등장하면서 이게 좀 많이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2인자로 물러난 느낌?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길게 보면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가져가고 있나요, 지금?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자, 2024년부터 올해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르는데 과열되게 올랐다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런 파동을 그리니까 투자자들이 오를 때 사면 손실이 나죠. 그죠? 근데 장기로 보면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변동성을 먹으려고 한다면은 좀 낭패를 보는 거죠. 이게 올라가니까 따라가서 과하게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추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장기로는 올라가고 있는 월봉 보면은 자 월봉이죠. 세 달 오르고 두 달 쉬고 세 달 오르고 두 달 쉬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예전에 네. 이 셀트리온의 성장성으로 셀트리온이 상승을 했을 때 네. 이 과거에 이 연봉을 보면은 장기로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2009년부터 셀트리온은 장기로 계속 올라갔죠. 근데 이제 성장성과 함께 좀 과하게
2021년 많이 올라가서 개인들이 좀 많이 몰렸고요. 근데 주식을 사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죠. 등락이 뭐 강하게 나오니까. 근데 길게 보면은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자가 됐습니다. 오. 셀트리온도. 그럼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식도 회장님께서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유자 관점에서는 전략 어떻게 보세요? 보유자 가져간다? 관점에서는 아직 저는 이제 로봇 산업이나 이런 쪽이 반절 정도 왔다 봐집니다. 반절 왔다? 예, 한번 이제 또 열풍이 불어야 되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가 있고 고령화 주변에서 사회로 가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로봇 관련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봤어요. 예, 저도 음식 받아봤어요. 예, 음식 뭐 애슐리 같은 네. 그런 데서 하셨나요? 예. 근데 요즘에는 동네 작은 데서도 깍두기 갖다 주던데요? 그 갖다 주고 그래요. 네. 그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오겠죠. 결국은 이제 로봇들이 사람의 일을 대체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것들이 이제 특이점이 온다면요 더 빠르게 로봇들이 인간을 좀 돕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좀 시선을 멀리 보고 한 1년 보유해서 2배, 3배 오른다면 괜찮잖아요. 그럼 뭐 그런 의미로 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는 좀 장기 보유하는 게 맞지 않나. 좋습니다. 워낙 또 주도주를 미리 잡아주시는 분위기 때문에 로봇주 계속해서 봐야 된다, 볼 필요 있다라는 관점 주셨고, 그럼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왜냐면 우리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봤잖아요. 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또 골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다. 계속 말씀해 주셨으니까. 글쎄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뭐 뉴로메카라는 기업도 있고. 뉴로메카. 삼성에서도 로봇을 해요. 삼성 SDS. 더 크게 좀 바라보고 올라갔네요. 예, 뭔가 삼성 먹이 사슬이 더 SDS도 올라가는 느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네. 좀 장중에 눌렸는데 로봇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DX도 그렇고 다 관련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포스코 DX, 삼성 SDS 그리고 뭐 두산 로보틱스 뭐 여러 가지 로봇주들이 있는데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내릴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식이. 그렇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다.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은 오를 때만 가지고 가고 싶죠. 근데 이런 기간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삼성 SDS도 내렸던 기간이 있고 이렇게 오르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그 주에 따라서 올랐다가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을 거치는 구간도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로봇주들은 강한 상승 중입니다. 상승 중이고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네. 뭐 엄청난 상승을 주었었죠. 그렇죠. 뭐 장기적으로는 올라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은 좀 쉬고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한번 너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거의 뭐 5천 원에서 6만 원까지 올랐어요. 6만 원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수렴이 끝나고 2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갖고 있으니까 뭐 이런 쪽은 뭐 자기 자본의 30% 정도까지도 좀 묻어두는 게 맞지 않나.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원픽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종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비밀인 것 같아요. 근데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어떤 종목 딱 공략해야 된다 말씀해 주실 거 아닌가요? 시장 상황 맞게 또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드렸던 저는 이제 삼성 SDS도 괜찮은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뭐 내년에 80만 원 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렇게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뭐 오뚜기라는 회사. 오뚜기 또 나왔어요. 네, 오뚜기 볼까요? 오뚜기 10만 원에서 150만 원 갔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250만 원을 갔어요. 그 JYP라는 기업에 투자했던 저는 이제 과거에 JYP가 5천 원이었을 때. 많이 과거인가 봐요. 예. 많이 과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제가 1억 부분에서 키움 증권 투자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는데 오. 3억 원 정도의 워낙 또 프로필 화려하시죠. 예, 매수를 했었었는데 그때 5천 원이었어요. 오. 근데 이제 10,000원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10,00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5천 원에서 10,000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그걸로 이제 1억 부분이죠. 거기서 큰 상위 3등 정도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 10만 원에 팔고 좋아했어요. 정말요? 그렇죠. 안 돼. 그래서- 가지고 있을 걸. 지금 보면은 얼마예요? 10만 원, 92,000원이잖아요. 와. 10만 5천 원이었는데. 15만 원까지도 갔었어요. 자, 그래서 이 파동의 흐름에 따라서 저는 좀 이제 수익 난 거를 짧게 잘라 먹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는 기업, 이 회사가 커질 수 있는 기업들은 좀 계속해서? 배당도 받으면서 그렇죠. 묻어두시면은 장기로는 올라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앞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쪽은 결국은 로봇이다. 로봇이 많이 오르지 않을까. 예. JYP까지 이렇게 돌아 온 것 같지만 결국 이만한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 섹터 로봇이고 그 안에서 종목들 선별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전략 짜 가실 수 있는 방법 너무 간단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장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부터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여러분 성향에 맞게 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QR코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로 찍고 생성되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한올바이오 파마 이게 네. 또 제약바이오주니까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약바이오를 이게 내내 강조를 하셨는데 네.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이번 주 제시 종목에 제약바이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는 한물 간 건지?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않나요? 뭐 종근당이라든지 뭐 추세가 탄탄합니다.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종목이고 지지난주부터 갖고 있는데 한 7% 정도 수익으로 맞아요. 저도 초기 매수가에서는 그 정도 수익을 2주 전엔 더 잘 챙겨주셨고 지난주는 2% 가까운 수익을 또 지금 담아주셨죠. 또 자리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 저의 이제 노란 톡방과 함께 네. 명승부사 주식 카페가 이제 카페. 내땡땡 뭔가 2만 분이 계세요. 되게 아이돌 같은데요? 예, 네이버 팬클럽 카페 같은 느낌인데요? 카페 네이버 카페. 어. 네이버 말을 해도 되나요? 내땡땡 카페. 네, 땡땡이라고 해도 이미 다 예, 알죠. 주식 카페인데 네. 그 무료 추천주가 이제 한올바이오파마 미국 주식이에요. 이뮤노반트를 좀 추천드렸는데 이뮤노반트가 하루에 9%씩 올라요. 오.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안 올라. 아까 시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미국 시장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탄력을 덜 받는다. 요거랑 좀 연결돼 있을까요? 근데 이제 뭐 따라가겠죠. 예를 들어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차트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 나온 김에 내일 뭐 시초가로 저는 편입하겠다. 그러면 네, 시초가로.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실 좀 고민을 하셨었잖아요. 예, 하나에로스페이스도 오르는데 저는 지금 또 전략을 올라가는데요.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그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네. 뭐 한올바이오파마 저는 결과적으로 정고점을 넘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정말요? 예, 좀 한 달 가고 한 달 쉬고 한 달 가고 한 달 쉬고 있는데 뭐 이 가격을 떨어져서 내려가기는 쉽지 않고요. 예, 참 신기한 일이에요. 미국의 이제 이뮤노반트는 9% 오른 날입니다. 엊그제 이제 9% 이상 올랐고. 네. 9% 이상 올랐고 이제 한국의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술을 수출해서 파는 미국의 기업인데 폭등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 예를 들어서 미국의 애플은 계속 폭등하고 있잖아요. 애플 폭등하지, 마이크로소프트 폭등하지, 뭐 전체적으로 뭐 AMD라든지 최근에 한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폭등하고 폭등하고 있죠. 있어요. 미국은 맞아요. 폭등하고 있어요. 급등 코스트코 수준도 하루에 아니고. 미국 주식 사는 게 지금 맞습니다, 사실은. 해외 선물하고. 미국 주식 사는 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저도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도 정상적이라면은 한 5만 원 이상 올라야 됩니다.
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어요. 갑자기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하시긴 하셨습니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민을 하진 않았고요. 이런 말 좀 예. 비밀인가요? 예, 너무 고민 많이 했다 하면은 예, 뭐 고민을 또- 많이 했다는 거는 그렇게 보였나요? 너무 없어 보이나요? 저는 고민 같은 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한올바이오파마 말고 딴 건 없까요? 근데 아무 되게 많이 고민 없잖아요. 고민하셨었는데 그 제가 아- 봤을 때는 아무 고민 없이. 좋습니다. 그럼 뭐 삼양식품으로 할까요? 아니요. 한올 바이오파마 말씀해 한올바이오파마 주셨잖아요.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 다 올라가야 될 종목들입니다. 그만큼 확신 있는 종목이고 또 삼양식품은 킹왕짱 종목인 만큼 단단하게 갈 종목이니까 또 삼양식품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또 제약바이오주 내내 강조를 해 주셨으니까 한번 요 종목 시초가로 공략하겠다 주신 말씀 또 여기서 한번 도장 꽝꽝 찍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멘토님. 네, 매수가는 한 8만 오늘 저점 자리인 3만 한 4,200원 정도로 잡는데 네. 뭐 거기가 안 올 시는 어. 시초가로 그냥 편입하는 거로 예약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좀 처리를 해놓고 한올 바이오파마를 다시 새로 편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 가격 전략 좀 간단하게는 시초가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좀 큰 틀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더 상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드릴 거니까 또 내일 전략 어떻게 챙겨갈까 한 주의 마무리 또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하잖아요. 어떤 종목으로 거둬야 할까 고민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꼭 함께 종목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링크 생성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주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연장선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플랫폼주도 움직였고 풍력 관련주도 움직였는데 저는 이제 플랫폼주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거든요. 네. 이게 금리 인하, 그러니까 FOMC 결과가 나와서 움직인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글쎄 뭐 FMC 얘기로 성장주니까 대표적인 성장주니까 네. 금리 인하 연결돼서 이제 좀 기대감 실어도 되겠다 이렇게 움직인 걸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어제 우리 증시 하락이 이해가 안 갔어요. 오늘 제가 이제 해외 선물이나 뭐 이제 선물 차트도 이제 병행을 하는데 미국은 99.9% 오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옵션 만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와 함께 미니 선물 지수 관련해서 네. 좀 한마디로 메이저들이 상승을 해야 되는 날에도 하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선물 구조가 우리 주식시장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외인들이 좀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어제 좀 하락을 했던 것인데 네. 저는 이제 만기 이후에 결국은 이제 산타랠리를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이제 우상향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증시 우상향할 거다라고 보는 와중에 플랫폼주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플랫폼주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플랫폼? 네. 어떤 아주 플랫폼? 대표적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저는 네이버, 카카오 제 꼭지에서 떨어진다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정말요? 예. 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다. 플랫폼주라서 저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또 그렇게 말하네요. 인터넷주죠, 인터넷. 인터넷이라기보다 네. 그렇죠.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네이버, 카카오들이 반등이 나왔는데요. 좀 기술적 반등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말줄임표 점점점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제 막내 막내까지 우리 나왔어요. 아들내미가 이제 돌반지판 가로 사면서 이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강하게 3년간 제가 떠들었던 카카오 네이버 전문가였습니다. 정말요? 2년 내내 이거다 했는데 했는데 17만 원까지 상승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카카오 같은 거 차트 보겠습니다. 네. 400% 이상 수익이 났어요. 네. 결국 이때는 힘들었어요.
여기 안 가던 시기 이 월봉입니다. 주봉입니다. 근데 이 보면은 플랫폼주들 예를 들어서 카카오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 글쎄요. 저는 꼭 지쳤다 이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저는 오늘이 가장 비싼 주식이 될 것이다 얘기 들었습니다. 아주 반등이고 글쎄요. 또 최근에 차트를 보면요. 반등이 다 나왔어요. 이게 하락합니다. 4만 다 원까지. 나왔다고요? 요거 나왔는데요? 예, 다 반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빠진다. 4만 원까지. 결국은 뭐 껍데기만 남은 그 너무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업들을 물적 분할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이죠. 알파벳 구글은 유튜브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구글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자회사도 있는데 구글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뭡니까? 카카오뱅크, 카카오 무슨 게임, 카카오 페이, 뭐 게임 뭐 많죠. 그때 당시 카카오만 하나 있었을 때 저는 사랑했지 카카오가 이렇게 많이 인적 분할을 시켜서 우회 상장을 자꾸 시켜서 세입자를 늘리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에요. 미국처럼 애플이면 애플 하나여야 돼요. 한국 주식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애플 하나로서 분할한다. 주주의 가치를 존중해 줘야 되고 주주들이 수익이 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다 쪼개면은 시총이 커지잖아요. 뭐, 본인들의 그렇죠. 이득을 취하를 한다. 뭐 그래서 저는 매우 안 좋게 본다. 그나마 네이버는 저는 괜찮게 봅니다. 일단 네이버. 플랫폼주 전망 좀 크게는 네이버 쪽에 좀 더 밝게 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전략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일단 내일장 관련해서는 신규 편입 종목 말씀해 주셨고 다음 주 전략을 좀 크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멘토님. 다음 주 장에서는 어떤 섹터 좀 크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계속 올라갈 것 반도체 같고요. 말씀하시니까 반도체 우리나라 우리도 이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보세요. 이 박스권을 많이 넘긴다면 이제 애플 같은 경우 이 박스권을 넘기면서 상승이 갔거든요. 네. 최근에 그 자리를 좀 넘길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자리가 좀 넘어간다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코스피 지수도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토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와 함께 반도체 장비들이 좀 순환 매수로 오를 것 같은데 좀 신기해요. 어떤 종목은 오르고 어떤 종목은 또 안 오르고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같은 반도체 장비도 몇 개만 올라갔잖아요.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이렇게 뭐 급등을 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매매를 잘 하시면은 수익을 내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는 뭐 반도체 장비 증시 자체가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개인들도 초보자도 돈 벌 수 있는 장이 이제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시작된다. 그럼 이런 시장 꽉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안에서도 어떤 종목은 가고 어떤 종목은 안 간다. 그런 만큼 어떤 종목 잡을지가 너무 어려운데 멘토님, 그럼 멘토님이랑 같이 함께 해야 되잖아요. 네. 어디서 함께 할 수 있죠? 우리 네, 이거 해줘야죠. 노란톡으로 오시면요. 네, 이거. 바로 뭐 내일 좀 상승할 것으로 좀 생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공개 방송도 공개 방송 잠시 후에 시작되는데요. 오셔서 같이 얘기 들으시면서요. 자, 저는 한국 주식보다 미국에 지금 제 방에 계신 분들이 자산이 많습니다. 특히 해외 선물 같은 경우 레버리지가 10배에서 20배인데 하루에 100%씩 수익이 나고 있어요. 지금 이 주식이 몇 프로 수익을 볼 때가 아닙니다. 미국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전략 여러분 단단하게 세워가시려면 오늘 공개 방송 꼭 들어보셔야겠습니다. 미국 시장 크게 보시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무료 공개 방송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고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정보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